안녕하세요. 마술을 무기로 가진 엔터테이너 매직테이너 하지용입니다. 패션 콘텐츠와 마술 콘텐츠를 각각 소개해드리고 있어요. 오늘 소개시켜드릴 패션 콘텐츠는요, 남자의 자존심, 시계, 그 중에서도 롤렉스의 최상위 모델인 데이데이트 모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제가 금으로 된 금통 시계가 너무 갖고 싶어서 얼마 전에 금 시계를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. 바로 짠! 안 보였네? 짠! 이 모델입니다. 롤렉스의 데이데이트 모델. 이 롤렉스에는 정말 수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. 그중 이 금통 시계인 데이데이트는 롤렉스의 상징과도 같은 그런 시계예요. 정말 역사 깊은 모델이고요. 그리고 정말 유명한 모델입니다. 그리고 롤렉스에서 판매하는 최고의 모델 중 하나예요. 무려 매장가가 4,400만 원대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시계는 진짜 가장 비싼 그런 모델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, 이게 이름이 왜 데이데이트냐면요, 데이,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요일이 나오고요, 데이트, 날짜창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날짜와 요일을 알 수 있다고 해서 데이데이트라는 모델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. 아주 이게 분해나고 묵직하고 영롱하고 찬란하고 그런 시계입니다. 노란 색깔 황금 시계가 손목에 딱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이 일로 오는 그런 효과도 있어요. 이 데이데이트는 1956년도에 처음 선을 보였거든요, 롤렉스에서. 그리고 이 세 개의 열 링크가 되어 있는 이 브레이슬렛을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시계 또한 프레지던트 와치라고도 불리웁니다. 그 프레지던트라는 별칭이 붙게 되어 있는 그런 이유는요,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존슨 대통령 덕분이에요. 존슨 대통령 전 미국 대통령들까지는 이 3열 링크가 아닌 5열 링크로 되어 있는 데이저스트 모델을 대통령들이 많이 착용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이 존슨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 3열 링크의 이 데이데이트 모델을 많이 착용했었어요. 그래서 이 시계가 대통령이 차는 시계다, 뭐 가장 비싼 시계다, 가장 좋은 모델이다, 이런 식으로 해서 롤렉스에서 마케팅을 펼쳤습니다. 그 후로 이 시계가 프레지던트 와치, 혹은 이 브레이슬릿이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다 라고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렸습니다. 제 시계는 데이데이트 중에서도 구형 모델이에요. 레퍼런스 넘버는 18238이라는 레퍼런스 넘버를 갖고 있습니다. 시계 매니아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에요. 연식은 2000년식입니다. 지금 2022년이 다 됐으니까 굉장히 오래됐죠. 그렇게 보면 22년이나 지난 시계니까. 지금도 이 데이데이트는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래퍼분들도 최근에 플렉스로 많이 차고 나와서 젊은 분들에게 더욱 유명해진 모델이죠. 데이데이트의 장점이 굉장히 딱 뚜렷하거든요. 몇십 년 전에 이 구형과 그리고 지금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신형이 외관적으로 차이가 별로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. 현재 신형은 매장가가 4,416만 원이고요. 그리고 이 18238은 2천만 원 언저리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심지어 이게 작년에는 1,600만 원대에 거래가 됐었어요.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꽤 크게 가격이 올랐죠, 이 시계가 많이. 그리고 이 시계는요, 10포인트 그리고 바인덱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. 바인덱스는 다이아몬드 대신에 금색으로 된 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, 시간에. 그리고 10포인트는 시간에 다이아몬드가 10개가 박혀 있습니다. 그래서 10포인트라고 불리고요. 인기는 뭐 취향 차이겠지만 이 10포인트 모델이 상징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이 10포인트 모델이 데이데이트에서 인기가 더 많습니다. 물론 다이아몬드가 들어있기 때문에 바인덱스 모델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더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, 시세가.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시계가 진짜 정확하게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는 시계예요. 이 시계는, 이 시계 외형이 아는 사람이 딱 봤었을 때는 구형과 신형을 딱 비교할 수 있지만, 시계를 좋아하는 매니아분들이 아닌 이상은 90% 이상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이게 신형인지 구형인지 비교를 잘 못해요. 그러니까 지금 매장에서 신형이 4,416만 원에 판매되는데 그거의 반값도 안 되는 2천만 원 언저리에 그 가격대의 시계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그리고 더블 퀵체인지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서요, 이 전 버전 연식인 18038 모델과 다르게 날짜와 요일이 따로따로 변경이 됩니다. 이 기능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. 그리고 금통치고 굉장히 가벼운 편이라서요,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. 그리고 이 시계 무브먼트가요, 롤렉스 정식 CS 센터 말고도 외부에서 고칠 때 그렇게 부품 조달이나 수리가 어려운 무브먼트는 아니에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는 거죠. 그래서 수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깨지지가 않습니다. 유지비도 그게 큰 돈이 깨지지가 않고요. 그리고 이 무브먼트가 또 탱크 무브먼트라고 불립니다.
정말 웬만해서는 고장이 잘 안 나는 튼튼한 내구성이기 때문에 몇십 년 지난 모델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피가 붙는 거죠. 중고거래에서 매년 시세가 오르고 있는 모델이기도 하고, 그리고 또 국제 통화로 불리우는 금으로 되어 있는 금통시계이기 때문에 투자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죠. 이런 장점을 뚜렷하게 갖고 있는 점들 때문에 빈티지 시계여도 매년 계속해서 이 모델 18238 모델이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. 18238은 사이즈가 36mm 하나만 나오거든요. 지금 현행 신형은 40mm, 36mm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. 요즘 큰 시계가 유행이라고 하지만 신형 모델이 36mm가 아직도 나오고 있는 거 보면은 이 36mm 데이데이트가 갖고 있는 상징성은 말을 안 해도 아시리라 봅니다. 그리고 되게 재밌는 점이 이 다이얼이 지금 저는 이 샴페인 골드라고 불리우는 샴페인 판이거든요. 근데 이 다이얼이 신형은 막 초록색도 나오고 파란색도 나오고 막 그래요. 그래서 이 판을 다이얼 커스텀에서 차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습니다. 그리고 또 그런 업체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. 뭐 검정색, 빨간색, 초록색, 파란색, 뭐 하늘색, 진짜 별의별 색으로 다 커스텀해서 다니고 하시는데 진짜 예뻐요. 생각보다 정말 잘 어울립니다. 그래서 저도 커스텀을 하나 해볼까?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. 근데 또 장점이 이렇게 있는 만큼 단점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. 단점이 있다면은 다이아가 오리지널 다이아가 아니라 원래 바 인덱스인데 그걸 애프터 사설 업체에서 애프터 다이아 세팅으로 튜닝을 하는 게 있어요. 그것도 진짜 겉보기에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. 애프터 다이아 제품을 원래 다이아 제품이다 라고 속여서 파는 경우도 간혹 있고요. 그리고 이 줄도 금은방에서 이거랑 똑같이 만들거든요. 그래서 이게 한 줄, 두 줄, 뭐 한 코, 두 코 정도를 그러한 줄로, 제작형 줄로 바꿔 끼우는 경우도 많아요. 이게 빈티지 시계, 막 10몇 년, 20몇 년, 30몇 년이 지난 모델들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 시계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, 사실. 한 사람이 계속 갖고 있는 거면 모르겠지만 보통 이런 시계는 주인이 여러 번 바뀌고 하거든요. 그 사이에 어떤 부품들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계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꼭 구매하실 때 그런 업체들이 있어요. 시계 정가품 감정해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뭐 종로에도 있고 압구정에도 있고 한데 보통 5만 원 정도 받거든요. 까르티에는 10만 원까지도 받고요. 그 비용을 지불하시고 정가품 감정을 받고 사셔야 한다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. 단점이라 쳐도 그렇게 해야지 좀 마음 편하게 확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중에 하나는 이게 금이기 때문에 너무 자주 차거나 이렇게 좀 뻑뻑한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 좀 과하게 차면요 줄이 늘어납니다. 그 늘어난 건 수리도 안 돼요.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어떻게 해야 짱짱한 시계인지 알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바로 이렇게 시계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됩니다. 딱 들어보셨을 때 지금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죠. 얘가 혼자. 드러난 시계는 빳빳하게 서 있지 않고 바닥으로 축 이러고 휘어서 쳐져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로 이 시계 줄이 상태가 어떠냐를 판명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. 그리고 또 다른 단점 중 하나가 요즘에 시계들이 굉장히 크게 차는 게 유행이잖아요. 최소 40mm 이상. 근데 얘는 36mm 제품이기 때문에 요즘 여성분들도 36mm를 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손목 둘레가 18cm 정도 되는데 손목 둘레가 17cm 정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36mm를 찼었을 때 좀 작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럼 옛날 시계 같아 보인다 그래야 되나?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이 장점이에요. 좀 저처럼 체격이 크시거나 손목이 굵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 36mm가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다는 점. 이 모델의 역사를 가볍게 한번 훑어주면요. 1970년대에는 1803이라는 모델로 시작을 했습니다. 1980년대에는 18038이라는 레퍼런스 넘버로 나왔고요. 그리고 190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가 이 18238 레퍼런스 넘버로 나왔고, 그리고 이 다음 2000년식 이후가 118238이라는 레퍼런스 넘버로 나왔고요. 그리고 지금 현행은 128238 이렇게 레퍼런스 넘버들이 쭉 있습니다. 이 레퍼런스 넘버들별로 좀 아쉬운 점이나 뭐 특징 이런 것들이 있는데, 첫 번째로 나온 1803은요 날짜랑 요일이요 따로 안 바뀝니다. 어떤 말이냐면은 이 용두를 돌려서 분침 시침을 돌려서 24시간을 돌려야지만이 날짜가 틱 바뀌어요. 그리고 또 날짜를 다시 한번 다른 시간으로 맞추려면은 또 이렇게 계속 돌려가지고 막 몇 바퀴를 돌려서 또 날짜를 바꿔줘야 돼요. 그런 부분들이 단점입니다. 그리고 18038은요 용두로 이 날짜까지는 변경이 됐어요. 날짜만 따로 빼서 뭐 29, 30, 31 이런 식으로 탁탁탁 바뀌는 기능이 추가는 됐지만 요일은 안 바뀌었어요. 요일은 따로 날짜를 돌려서 또 맞춰줘야 됐어요. 그리고 이 18238 앞서 말씀드렸던 그 더블 퀵 체인지 기능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용두를 돌려서 시침과 분침을 따로 돌릴 수도 있고요. 그리고
날짜만 돌릴 수도 있고요. 또 요일만도 따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. 그 장점이 있어서 18038보다는 18238을 많은 분들이 선호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리고 118238 모델도 18238과 동일하고요. 118-238은 금 주조율이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18238보다 조금 더 무거워요. 금이 좀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장점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118-238부터가요, 이 다이아몬드 크기가 달라졌어요. 지금 118-238은 보셨을 때 다이아몬드가 좀 작잖아요. 근데 118-238부터는 다이아가 좀 굵직굵직한 바게트 다이아로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더욱더 블링블링한 맛은 있어요. 어쨌든 저는 이 18238 모델 정말 추천합니다. 그리고 많은 시계 매니아분들이 좋아하는 모델이기도 하고, 그래서 저는 118-238의 인기가 쭉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매직테이너 하재용이었고요. 모두 마술 같은 하루 보내세요.